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를 저질러온 마동석 팀의 조직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조직적인 범죄임을 강조했는데 판결이 남은 조직원들 역시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서 일하며 연예빙자 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챈 조직원들이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정모 씨와 30대 여성 최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80만 원에서 1,700만 원의 범죄 수익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일명 마동석으로 알려진 외국인 총책의 지시 아래 캄보디아 범죄단체 한야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연예빙자 사기로 수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고도화돼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른 이들을 끌어들여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해 범행에 가담하게 한 김 씨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7일 팀장급 조직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마동석 팀 조직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가담자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선고가 남아있는 다른 조직원들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마동석 팀 조직원들은 모두 27명에 달합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수사해온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이 모두 구속 송치됐습니다. 피해액만 93억 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 중 가장 많은 45명을 구속 수사해온 충남경찰청은 전원을 사기와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년 중순부터 1년여간 40대 중국인 총책이 이끄는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며 푸놈펜과 태국 방콕 등에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리딩방, 노쇼 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총책, 가명으로 부건이라고 불렸는데 그 아래로 부총책, 실장 등 간부진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아이패드 수리, 가짜 명함 제작 등을 하는 CS팀이 있으며 45명 중 대다수는 지인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했고 고수익 유혹에 혹해 동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로 고향 선후배끼리 소개나 권유한 경우가 많았고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그리고 여행 중에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여 현지에서 포섭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110명, 피해 금액은 9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 한 명이 하루에 10억 원을 송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향후 총책 등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를 검거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경찰청 다음으로 많은 15명을 수사해온 경기 북부청도 11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푸놈펜 투올코옥 지역에서 로맨스 스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조직은 한국인 3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36명에게 16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감금 피해자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일부는 현지 총책의 석방 약속을 믿고 귀국 권유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규희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선제적 계좌 정지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캄보디아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늦은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 5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창구로 알려진 후이원 그룹을 돈 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후 두 나라가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을 상대로 약 150억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하자 우리 당국도 뒤늦게 국내은행 예치금 912억 원을 동결했는데
이 역시 선제 대응이 아닌 자동 동결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 망신한다, 총력 대응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금융당국이 범죄 자금의 혈관을 묶는 제도로 이제는 답할 시간입니다. 지난해 후의원과 국내 코인 거래소 간 거래가 급증했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922만 원에 불과했던 코인 거래 규모는 지난해 12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액만으로 불과 1년 만에 1,400배 폭증한 겁니다. 올해 거래량은 줄었지만 진상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거래가 계속됐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범죄 자금이다, 도피 자금이다, 이렇게 쓰인 것이 당연시 되는데도 이거는 의심이 아니고 그냥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다. 여야 질타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제적인 계좌 정지 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기, 도박, 마약 이렇게 딱 특정하게 타겟팅을 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코인 거래 시스템을 보다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국내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들이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에 지급한 이자가 1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북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이 프린스 그룹의 예금 이자로 총 14억 5천만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전북은행이 7억 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이 6억 7천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이 4개 은행에는 프린스 그룹의 자금 911억 원가량이 예치돼 있는데 국제 제재에 따라서 은행들이 이를 자체 동결한 겁니다. 프린스 그룹과 국내 은행 간 거래 금액도 당초 금감원에서 파악한 수준보다 약 170억 원 늘어난 2,146억 원 규모로 재집계됐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자금이 국내 금융사의 현지 법인 계좌에 900억 원 넘게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 제재 이후 동결 조치가 이뤄졌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온라인 사기 등 각종 범죄의 배후로 지목된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거대 기업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자금 일부가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사 현지 법인 5곳이 프린스 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 규모는 약 1,9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9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현재까지 국내 금융회사 현지법인 4곳 계좌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은행이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 우리은행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은 미국 해외자산통제국 OFAC가 프린스그룹 제재를 결정하자 해당 계좌를 곧바로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국내 은행이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되는 등 직접적인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도 뒤늦게 프린스그룹과 관련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금융 외환 출입국 제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제재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이미 범죄 정황과 피해를 인지하고서도 국제제재가 발표된 뒤에야 대응에 나선 뒷북 조치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번 동결 자산을 바탕으로 범죄 이익 환수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캄보디아 사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범죄 조직 관련자들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불법 자금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보도에 김도헌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 위치한 프린스뱅크 입구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은행을 운영하는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프린스그룹과 이들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후이원그룹 등에 대한 금융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범죄 조직 관련자들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이나 부동산, 채권 등의 재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사실상 자금 동결 조치가 이뤄지는 겁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들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우리 정부도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정지 등 제재 대상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범죄 수익 세탁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테마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프린스그룹 등이 미국과 영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만큼 해당자와 거래하면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거래가 중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